하세요. 기침한다면서 얼음료 먹냐? 일부러 써봤어요. 기침을 했잖아요. 자, 첫 번째. 우리는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우리가 그 앞에 배웠던 증가, 감소, 그리고 극대, 극소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함수의 최대값 그리고 최소값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려고 해요. 자, 우리가 어떤 함수 y는 fx라는 어떤 함수가 주어져 있는데 요 놈의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찾아라 라고 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일 것인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어디서만 의미가 있대요? 알파부터 베타라는 닫힌 구간, 즉 x가 알파에서부터 x가 어디까지? 베타까지 요 닫힌 구간에서만 의미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닫힌 구간에서만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뭐야? 그 바깥에선 그래프가 의미가 없고 그 안에 있는 그래프만 가지고 따져주세요 라는 뜻일 거라고. 그리고 닫힌 구간이니까 당연히 양 끝값이 포함이 되는 거겠죠. 이랬을 때 우리는 최대값 또는 최소값이라고 했을 때 이 최대 최소값은 누구의 값을 얘기하는 거야? y의 값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다시 말해서 최대값은 주어진 그래프 중에 제일 위에가 어디예요? 또는 최소값은 제일 아래가 어디예요? 이런 얘기를 하고, 이 그래프를 이루고 있는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게 어디냐, 제일 아래에 있는 게 어디냐라는 거야. 근데 지금처럼 만약에 닫힌 구간 알파, 베타 사이에 극대와 극소가 모두 있다면 이 극대값 그리고 요 극소값 그리고 양 끝값 F알파와 F베타 이 값들 4개의 값을 비교해서 이 중에 제일 큰 게 뭐가 되고 최대가 되고 제일 작은 게 최소가 된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그려준 이 그래프만 봐서 볼 때는 요 놈은 제일 위에가 있을 때가 누구겠어? 극대겠죠. 그러니까 극대가 최대값이 될 거고 제일 아래에 있는 건 누구야? 극소죠. 극소값이 뭐가 될 거야? 최소가 될 거야.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만약에 함수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만약에 알파가 여기고요, 베타가 여기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그러면 이때는 함수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야 되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그려지는 거거든? 그러면 이때는 요 끝값이 극대보다 어떻게 더 클 거고 요 끝값이 극소보다 더 작겠지. 따라서 그때는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된다고. 그러니까 항상 극대 극소가 최대 최소인 건 아니란 얘기야. 그래서 비교해 봐야 된다는 얘기야. 양 끝값 찾아줘야 되고요, 극대값 찾아야 되고 극소값 찾아야 되고. 더군다나 3차 함수일 땐 이렇게 생겨 먹지만 4차 함수일 땐 이렇게 생겨 먹었으니까 극소값 몇 개 비교해야 돼? 2개. 극대값 몇 개 비교해야 돼? 하나. 그런데 고맙게도 4차 함수는요, 극소 2개를 포함하고 있는 닫힌 구간이라면 무조건 극소 2개 중에 하나가 최소가 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양쪽으로 올라갈 테니까. 근데 이런 경우는 있겠죠? 이렇게 잘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뭔 말인지 알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극소값이 아니라 요 끝값이, 예를 들어서 이 베타가 요쯤에 있다라고 볼게. 그럼 요 끝값이 이 극소보다 더 아래에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닫힌 구간 안에 극대 극소가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을 하고 모두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극대 극소 그리고 양 끝값을 비교해서 우리는 최대와 최소를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선생님이 길게 설명했지만 이 내용 자체는 그닥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복잡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바로 뭐냐면 우리가 방정식에서 활용한다라는 요 내용이 중요해요. 자, 방정식에서의 활용인데 당연하게 2차 방정식은 별로 할 얘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3차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3차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 일단은 3차 그래프겠죠. 3차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면 요놈 몇 차 방정식? 3차 방정식인 거죠. 맞니?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의 근은요, 뭐하고 똑같니?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에
누구와? X축과의 교점이라고. 이거 선생님이 첫 시간에 설명 한번 한 거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다시 방정식의 근은요 함수 그래프의 X축의 교점과 같은 놈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만약에 있잖아. 만약에 X축이 요렇게 지나가. 요렇게 지나가. 그러면 이때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니까? 1개, 2개, 3개니까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모양이 될 거라고. 맞니? 그런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되려면 뚫고 올라갔다가 뚫고 내려갔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야 되지. 그러면 뚫고 올라가야 되니까 극대값은 X축보다 어디에 있어야 되고 위에 있어야 되고, 즉 극대는 뭐여야 되고 양수여야 되고, 뚫고 내려왔다 올라가야 되니까 극소는 뭐여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여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3차 함수 그래프가 최고차항이 음수면 이렇게 생겨 먹을 수도 있잖아. 그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극소와 극대는 X축을 기준으로 반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3차 방정식이, 자 지금 뭐 얘기하고 있어? 3차 방정식 얘기하고 있는 거야.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이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게 어때야 돼요? 0보다 작아야 됩니다. 두 놈의 부호가 반대해야 된다는 얘기야. 다시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데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고? 극대와 극소의 곱이 뭐다? 음수더라.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요번에는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는데 X축이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다고 하자. 즉 한 점에서 접해. 그럼 여기서는 무슨 근을 갖는 거야? 중근 갖는 겁니다. 그럼 근의 형태는 어떻게 돼?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거겠지. 여기서 한 개의 실근 나올 거고 여기서 한 개의 실근 나올 거고. 맞아? 그런데 요렇게 접할 때도 있을 거고 또는 요렇게 접할 수도 있겠죠. 그때도 뭐야? 두 개의 실근 갖는 건 마찬가지지. 어쨌든 두 개의 실근을 가지려면 어딘가에서 접해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얘기니까 하나를 갖고 얘기하면 요렇게 접할 때는 극대값은 뭐가 돼요? 양수값이 되겠지. 그런데 극소는 어떻게 돼요? 0이겠죠. 0. X축에 접하니까. 맞니? 이렇게 될 때는 극소는 음수지만 극대가 0이겠지. 맞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두 개의 실근을 가질 때는 극대와 극소 중에 하나는 뭐가 돼야 돼? 0이 돼야 돼. 따라서 극대와 극소를 곱하면 이때는 뭐가 되는 거야? 0이 되는 거야. 0. 자, 그 다음 요번에는 자, X축이 어떻게 생겨 먹어요? 이렇게 생겨 먹어. 이렇게.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나와? 1개. 그럼 이때는 실근이 몇 개밖에 없다는 얘기야? 1개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야. 실근은 하나밖에 없겠지. 근데 요때를 기준으로 보면 이때는 극대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극소는 역시 양수죠. 둘 다 뭐가 돼? 양수. 만약에 요렇게 접한다라 그러면 극대도 아래쪽에 있으니까 음수, 극소도 음수. 극대와 극소의 부호가 어떻다고? 같다고. 따라서 한 개의 실근일 때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을 때 어떻게 돼요? 항상 0보다 커진단 말이야. 자,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어? 증가감소, 극대극소 했잖아. 결국 극대극소가 증가감소의 형태를 가지고 극대극소를 결정했던 거잖아. 증가했다가 감소하면 뭐고? 극대고. 감소했다 증가하면 뭐였어? 극소였죠. 그 내용을, 그 극대와 극소의 의미를 가지고 최대값, 최소값 또는 뭐야?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자, 이거를 이해하면 나중에 4차 방정식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일단은 여기까지만 볼 거고요. 여기까지만 볼 거고 부등식에 관한 문제도 결국엔 요 방정식에 대한 개념을 이해했다면 그것만 조금 변형해서 활용하면 되니까 문제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오늘은 요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해볼게요. 부등식 정도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를 볼 거냐면요. 쭉 넘겨서 우리 258쪽. 유진아, 왜 이렇게 힘들어해? 응? 말 거는 것도 싫다, 유진이 오늘. 왜 이렇게 힘들어해? 너 일찍 안 잘래? 저랑 3시간. 반만 빼면 되죠. 왜 이렇게 잠이 많어떡하냐 토요일에는 오후에 일어나고. 근데 토요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왜 어쩔 수가 없어요? 토요일 한 5시쯤. 근데 평일에 어차피 학교 가려면 일찍 일어나잖아. 네. 그러니까 토요일에 5시까지 자는 거. 토요일에 우리 1시 반에 수업인데 4시까지 잔다고? 원래 4시까지 자는데. 어. 그래서 딱 12시에 일어나요. 훌륭한 학생입니다. 다 친구가 안에서 함수 fx가 어떻대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8. 요 놈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랬어.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뭐부터 확인해야 돼? 첫 번째, 극점을 찾아서 그 극점들이 요 구간 안에 들어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함수의 대략적인 그래프를 그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당연한 얘기겠지만 최고 차이수가 양수니까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려집니다. 따라서 극대를 갖는 x값, 극소를 갖는 x값을 먼저 찾을 거야. 어떻게 찾는 거야? 요 점 어떻게 찾았어? 어떻게 찾았어? 이 극대를 갖는 x, 극소를 갖는 x 어떻게 찾죠? 미분에서 0되는 점 찾는 거잖아. 도함수가 0인 점.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이 똥꼬들. 뭐 하고 있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9.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에서 극대 또는 극소를 갖는 거죠. 3으로 나눠서 정리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3, 1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당연한 얘기겠지만 작은 놈 마이너스 1이 극소를 갖는 x좌표고 큰 거 3이 극대를 갖는 x좌표네. 근데 요게 모두 요 구간 안에 들어갑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2면 어느 쪽일 거고 요쪽일 거고 0은 어디겠어? 여기 어딘가 하겠네. 그럼 그래프는 어디만? 여기만. 따라서 이때는 당연히도 누가 어디에서 어디에서 최대값이 돼요? 극대값에서 최대값이 되겠지? 그럼 마이너스 2를 어디다 대입해야 돼? 원래 함수에 대입해야 되죠? 그러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9, 플러스 8이 돼서 13인가요? 이게 바로 최대값이 될 거다. 이런 의미야. 이런 의미.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죠? 유진아, 사랑해. 너 썸 타는 남자랑은 어떻게 됐어? 썸 타는 남자랑은 어떻게 됐어? 무슨 남자예요? 아, 하는 남자? 그 사이에 사라졌어? 누구 말하는 거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쌤,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쌤은요, 네. 그 성인이랑 미자랑 사귀는 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요?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 왜요? 근데 둘 사이의 관계의 앞뒤 배경이 어떤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근데 성인과 미자도 사실 경계선상에 있어서 한 사람이 20살이고 한 사람이 19살이야. 그러면 그거는 안 되고 19살하고 16살이 사귀는 건 되고 좀 웃기지 않아요? 그니까요. 근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앞뒤 배경이 좀 필요하죠. 근데 그런 게 있어요. 가끔가다 남자애들 중에 나이가 좀 있는데 일부러 미성년자한테만 이렇게 찝쩍거리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안 좋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해서 사귀는 것 자체는 선생님은 뭐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따지면 도깨비 같은 거 어때요, 도깨비? 야, 도깨비 들으면 알잖아. 고등학생이랑 300살이랑 사귀는데. 저였어도 근데 고기랑 사귀었죠. 고민가 나랑 안 사귀어요. 아니. 아 진짜 어쩔 수 없는 운명이잖아요. 그거. 원래 잘 되면 운명인 거고요. 안 되면 악연인 거예요. 다 그런 거야. 자, 봅시다. 요놈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0이라는 닫힌 구간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어. 최대값 더하기 최소값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는 이런 문제였는데, 자, 요 문제는 지금 살펴보자. 지금 주어진 요 놈이 2차식이 똑같은 모양이 들어갔는데 그 전체의 세제곱 전체의 제곱이면 요거를 전개하라는 문제는 당연히 아닐 거예요. 그죠? 따라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뭐 하라는 문제야? 치환하라는 문제죠. 치환해 줍니다. 어떻게 치환해 줄 거야? 요 놈을 t로 치환을 해 줄게요.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주어진 범위는 누구의 범위야? x의 범위인 거잖아. 맞니? 근데 우리가 이렇게 치환을 했어. 그러면 주어진 식은 어떻게 바뀔 거냐면 t세제곱 마이너스 3t제곱 플러스 1이 되겠지. 이거를 ft라고 하긴 뭐하고 바뀌었으니까 선생님이 gt로 나타내 줄게요. 자, 얘는 누구에 관한 식? t에 관한 식. 그러면 얘 이렇게 바꿔놓은 최대 최소값의 결정은 누구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야? t의 범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누구의 범위가 주어졌어? x의 범위. 그렇기 때문에 치환을 한 요 순간 여기에서 우리는 뭐를 결정해야 돼? t의 범위를 결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환을 하는 순간 뭐를 생각해야 돼? 새로운 범위를 생각하는 거야. 처음의 범위가 아니라 누구의 범위? 치환한 t의 범위. 그리고 요 t가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니까? x에 의해 결정이 되니까 이때 요 x의 범위에 의해서 누가 결정된다? t의 범위가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요 놈은 2차 함수니까 2차 함수의 범위를 찾을 수 있어야죠. 자, 요 2차 함수 그래프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 놈.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바뀌네요. 이건 표준형 바꿀 수 있죠? 있지? 자, 그러면 꼭지점의 좌표가 어딥니까?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2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한 요렇게 생겨 먹은 포물선이야. 자, 요게 x의 범위고 이게 누구의 범위? t가 되는 겁니다. x에 의해서 t가 결정되는 거니까. 그런데 x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려고 그랬어?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얘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당하는 누구의 범위? t의 범위를 이렇게 찾아줘야 된다는 얘기야. 요때 t 값은 얼마인 거고요? 2. 요때 t 값은 얼마일까? 3. 쌤 이거 3인 거 어떻게 찾았을까요? 3인 거 어떻게 찾았겠니? 일단 y절편이 얼마야? 3. 맞죠? 그리고 요 2차 함수는 축 x는 마이너스 1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왼쪽으로 한 칸 가나 오른쪽으로 한 칸 가나 어떻게 써? 똑같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일 때도 3이고 0일 때도 3이니까 그 얘기는 t가 제일 작을 때가 얼마고? 2. 제일 클 때가 얼마라는 얘기야? 3. 그래서 이 함수의 t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2 이상 3 이하가 돼서 이 범위에서 뭐를 찾아야 돼?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역시 또 3차 함수니까 요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은 요 딱으로 생겨 먹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최대 최소와 범위를 생각합시다. 뭐 할 거야? 미분해 줘야 되죠. 3t 제곱 마이너스 6t는 0. 3t로 묶으면요. t-2는 0이니까 t는 0 또는 2. 즉 여기가 얼마? 0. 여기가 얼마? 2.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보겠대?
2부터 3까지니까 2부터 3 여기까지네요. 그죠? 그럼 어디에서 최소를 가질 거고? 2에서. 어디에서 최대를 갖겠어? 3에서. 그죠? 누가? T가. 그럼 T가 2일 때면 어떻게 되죠? T가 2일 때면 얼마냐? T가 2일 때면 8 마이너스 12 더하기 1. 이게 최소값일 거고, T가 3일 때는요,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1. 요거 두 개를 더하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1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마이너스 2라는 계산 결과가 나올 겁니다. 나 왜 배고파? 유진을 말조차 없어. 자, 네, 1190번 봅니다. 이제 계속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요런 얘기들 가지고 문제에서 찾고자 하는 것만 우리 계속 찾아주면 됩니다. 1190번. 1190번. 자, 요번엔 닫힌 구간 마이너스 1,2에서 함수 fx가 a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 ax 제곱 플러스 b 요 놈의 최대값이 6이고 최소값이 마이너스 3일 때 a 더하기 b를 찾아주세요 그랬어. 자, 다만 a는 음수래요. 자, 먼저 요 놈도 3차 함수인데요. 자, 보세요. 3차 함수인데 너 썸 타는 남자애 연락 왔어? 아니요. 나 너 보고 싶어 그래? 아니요. 그랬으면 좋겠다. 너 썸 타는 남자애랑 어디 무슨 구경하러 간다고 그러지 않았었어? 맞아요. 근데 제가 취소했어요. 왜? 아,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들어서? 그 정도로 개쓰레기는 아니거든요. 자, 최고차계에서 A가 지금 뭐라고요? 음수라고요. 그럼 요 놈은 3차 함수 그래프가 요번에는 방향이 어떻게 생겨 먹어야 돼? 이렇게 생겨 먹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죠? 그리고 A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는 상태고 여하튼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러면 우리는 극점의 X좌표 찾는 건 똑같아요. 범위가 어딘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가 얘를 포함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이 놈을 미분해 줍니다. 즉 도함수가 0인 점을 찾겠다라는 얘기야. 미분하면 3ax 제곱 마이너스 3ax 이렇게 되네요.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을 찾고 싶은 거니까 3a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은 0 돼서 x 어디하고 어디? 0하고 1. 여기가 0. 여기가 얼마? 1. 그런데 주어진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래요?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래. 그죠? 마이너스 1부터 2까지니까 마이너스 1 여기부터 2면 여기까지겠네요. 됐습니까?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여기까지일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선생님이 여기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여기가 더 클 수도 있고 여기가 더 작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 봐야 됩니다. 먼저 극값부터 확인을 해 볼게요. x에다 0 집어넣을게요. x에 0 집어넣으면 얼마니? b. 이게 뭐야? 극소값입니다. 극대값은 얼마일까요? 극대값은 x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1. 1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니? a 마이너스 2분의 3 a 플러스 b.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b. 맞습니까? 자, 그럼 봐봐. 네, 아니다. 끝값까지 다 하고 나서 볼게요. 끝값까지 다 하고 나서. 자, 이제 양 끝값 확인하면 됩니다. x가 얼마일 때? x가 마이너스 1일 때 f 마이너스 1은요.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분의 3a 플러스 b니까 이놈은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b네요.
자, 그 다음 F2 요 끝값 찾아볼게요. 2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8A 이 집어넣으면 4니까 마이너스 6A 플러스 B 돼서 2A 플러스 B가 돼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여러분들의 수학적 상식입니다. 우리 지금 4개의 값 찾았어요. B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B 마이너스 2분의 5A 플러스 B 2A 플러스 B. 자, 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은 누구일까요? 유진아, 가장 작은 값이 누구일까? 어디서 삿대질이야? 얘가 제일 작은 것 같아요? 네. 이유는요? A가 마이너스. 그렇죠. B라는 값은 모두 다 들어있으니까 더해진 A에 의해서 크기가 결정이 될 거라고. 요놈은 아무것도 안 더했죠? 근데 A가 지금 뭐라고 그랬으니까? 음수라고 그랬으니까 요 2A도 당연히 뭐겠어? 음수겠죠. 맞니? 따라서 B에다가 음수를 더했을 때는 B보다 작어, 커? 작어. 그죠? 근데 요놈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양수죠. 그럼 얘는 B보다 클 거고 요 놈도 B보다 클 거고 그럼 얘하고 얘 중에 누가? 얘가 제일 작으니까 얘가 바로 가장 작은 최소값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3. 그러면 가장 큰 값 찾을까요? 가장 큰 값은 당연히 누구겠어? 요게 가장 큰 값이겠죠. 얘가 바로 얼마가 되는 거야? 6. 자, 요거 연립해서 A값, B값을 찾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요거 뺄게요. 여기서 요거 뺄게요. 빼면 마이너스 2분의 5A 마이너스 2A니까 마이너스 2분의 9 A, B, B 없어지고 빼면 얘가 얼마? 9. 따라서 A 값은 얼마? 마이너스 2. A가 마이너스 2면요. B는 얼마인가요? 1. 이렇게 해서 A, B 값을 찾아내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찾을 때 상수가 아니라 문자로 표현돼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누가 크고 작은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소율아, 요거 크고 작은 거 찾을 수 있겠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자, 2개 더한 값 찾으라고 그랬네?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찾아. 유진, 한 문제 풀고, 엎어지고, 한 문제 풀고, 자빠지고. 살 수가 없고. 자도 졸릴까요? 자꾸 자니까 졸린 거예요? 자꾸 안 자도 졸린대요? 네. 그러니까 적당히 자고 적당히 활동해야 안 졸려요. 적당히 자고 졸리고 적당히 활동해서 졸리고 인생이 피곤하고 졸려요. 몸이 아프네요. 그쵸? 여러분은 한 달 남짓 열심히 했죠? 그 한 달 남짓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이 그동안 할 수 있는 열심히란 걸 다 쏟아 부은 거지? 어처구니가 없다. 자,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0,1이고 위로 볼록한 이렇게 생겨 먹은 포물선일 거예요. 자, 나머지 거를 확인하기 전에 이 포물선의 특징 자체를 살펴보면 x축과 만나는 점은 1과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정도 여러분 찾을 수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1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 점 어떤 점 P가 있대요. P라는 점이 있대. P라는 점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 B는요 4,0이에요. B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부터 B까지를 선분으로 연결했답니다. 연결했대요. 이때 AP 제곱, A가 누구야? A는 여기 있는 꼭지점이네요. AP 제곱. 그럼 여기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돼야겠네. 더하기 누구? BP 제곱.
요 놈의 뭐를 구하래요?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A라는 점의 좌표는 이미 알고 있어요. 누구? 0,1. B라는 점 알고 있죠? 4,0. 결정돼 있지 않은 놈은 누구야? P. P가 요게를 이렇게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자, 1사분면 위에서만 움직인다는 조건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요 놈은 계속 움직일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뭐를 구하래요? 최소를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 이 문제 조금 거시기 한데, 자, 그래도 잘 보셔요. 우리 일단은 문제에서 요구하는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P라는 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니까 요 놈의 임의의 X좌표를 A라고 놓겠다라는 거야. 그럼 Y좌표는 뭐라고 놓으면 돼? 이런 거 우리 많이 했잖아. 아니지. 함수의 그래프니까 X가 A를 만족할 때 Y좌표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우리 요거 도함수 뭐 접선 구하고 할 때 많이 했었던 얘기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AP제곱 더하기 BP제곱을 10으로 표현하라는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제곱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지? 자, 그러면 가봅니다. AP제곱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니까 어떻게 돼? 요거 X좌표 길이 뺀 거 A제곱 더하기 Y좌표 길이 뺀 거 뭐야? A제곱의 제곱이네요. 지금 뭐 한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 X좌표 길이 뺀 거 제곱, Y좌표 길이 뺀 거 제곱. 근데 마이너스는 제곱하면 순환 똑같으니까 요게 AP 제곱이고요. 플러스 BP 제곱 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야. 그럼 요 놈은 A-4의 제곱 더하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의 제곱, 요 놈이네요.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요거를 L이라고 하면 결국 요 놈의 최소값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결국 A에 관한 식인 거고, 그 A에 관한 4차식이고 그 놈의 최소값이니까 우리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야? 구간과 뭐를 이용해서? 극값을 이용해서. 그런데 구간이 주어져 있지 않은 문제들은요, 끝값을 모른다는 얘기지. 그죠? 끝값이 결정돼 있지 않아. 끝값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면 최대 최소값은 결국 누구에서 결정이 될까? 극대와 극소에 의해서만 결정이 돼. 그래서 구간이 안 주어져 있거나 또는 열린 구간일 때, 닫힌 구간이 아니라 구간이 안 주어져 있거나 혹은 열린 구간일 때, 그때는 뭐만 확인하면 된다? 극값만 확인하면 된다. 극값만 확인하면 된다. 선생님 뭐하니? 식 정리합니다. A 4제곱, A 4제곱, 2A 4제곱, A 4제곱, 그 다음에 A제곱, 여기도 A제곱이 있구나. A제곱. 여기서 뭐 나와요? 마이너스 2A제곱. 그래서 A제곱은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8A. 그 다음 여기서 없어지는 거 맞아? 나 계산이 안 돼. 플러스 16, 플러스 1, 플러스 17. 이렇게 정리되겠네. 맞는지 모르겠다. 됐습니다. 자, 우리 지금 요식 정리한 거야. 요걸 그냥 식으로 표현한 거죠? 자, 요 놈의 최소값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구간이 없으니까 뭐 찾으라고? 극값. 극값은 어떻게 찾아? 요 놈 뭐 해야 돼요? 미분해서 0 되는 값 찾아줘야죠. 요 놈 미분하면 8A 세제곱 마이너스 8. 얘가 뭐가 되는? 0이 되는. 그럼 8로 나눈 다음에 인수분해하면 A-1에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은 0 돼서 어차피 여기선 허근 나오니까 요 방정식은 무시하고요. A 얼마? 1. 어디에서? 1에서 극값을 갖고 그게 우리가 원하는 최소값이 될 거야. 자, 그럼 1 대입합니다. 어디다 1 대입하면 돼요? 요 처음 주어진 이 식에 A 자리에 1 대입하는 거죠. 그럼 1 대입하면 1 더하기 1 더하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더하기 여기에 1 대입하면 2의 제곱이니까 4.
그럼 얼마요? 15인가요? 15. 이렇게 찾는 문제더라라는 거예요. 네. 저거 사과해야 되는데 어떤 거?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제곱 마이너스 1 아, 마이너스니까 0 되는구나. 선생님 잘못했네. 그럼 이거 4가 아니네요. 0이네요. 그럼 11인가요, 답이? 네, 맞습니다. 11이에요. 유진이 조는 줄 알았더니 안 들고 있었어. 근데 내가 줄 것 같아. 너 아까부터 졸고 있었어, 이미. 아니에요. 머리 그리고 있었는데. 이 머리를 굴리고 있어요? 머리가 바퀴예요? 떼굴떼굴떼굴? 네, 그리고 있었는데 활성화가 빠진 것 같아요. 자, 1208번. 1208번. 그럼 요거 1208번. 1208번. 1215번. 까지만 하고 쉬자. 두 문제만 하고 쉴게요. 1208번. 자, 역시 이차함수가 주어져 있습니다. y는 9-x 제곱이라는 이차함수예요. 자, 꼭지점의 좌표가 어디? 0,9. 그리고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에요. 이렇게 생겨 먹은 포물선입니다. 중간에 휘었다. 이렇게 생겨 먹은 포물선이에요. 여기가 9. 자, 그리고 여기가 뭐겠어? 3. 여기가 마이너스 3일 겁니다. 요 포물선 위에 두 점 A, B는 그래프 위에 있고 나머지를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요때 요 사각형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이것도 임의의 점 잡는 겁니다. 똑같아요. 요 A라는 점의 X좌표를 A, 그 Y좌표는 뭐? 9-A 제곱. 요 점은 그대로 두고 A. 자,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뭘까요? 마이너스 A가 될 거야. 왜냐면 이차함수니까 축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죠? 따라서 X축에 평행하게 선을 그을 땐 당연히 좌우 대칭으로 그어줘야 될 거라고. 그리고 요 놈의 Y좌표는 마이너스 A 컴바 역시 뭐예요? 9-A 제곱이겠죠. 마찬가지로 Y좌표는 똑같을 테니까. 그랬을 때 요 사각형의 넓이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예요. 가로의 길이 얼마? 길이 얼마? 요게 A고 좌표는 마이너스 A지만 길이는 A일 테니까 가로의 길이 2A. 자, 넓이를 S라고 합시다. 2A. 세로의 길이는 요 Y좌표 자체가 세로의 길이겠죠? 그래서 얼마? 9-A 제곱. 이렇게 되더라. 자, 역시 이놈의 뭐를 구하래요? 최대. 역시 또 전개해서 미분합니다. 18A-2A 세제곱이죠. 요놈이 넓이 S고요. 자, 미분합니다. 미분하면요. 우리 요거부터 쓸게요. 마이너스 6A제곱 플러스 18.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점 찾는 거죠. 0이 되는 점 찾습니다. 마이너스 6으로 묶으면 A제곱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따라서 이때 만족한 A 값은 뭐겠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우리 이 1사분면에 있는 점을 A라고 잡았으니까 뭐만 가져오면 돼요? 루트 3만 가져오면 되겠네요. 근데 조심할 건 이게 답이 아니라 루트 3일 때의 넓이. 그거를 찾으라는 얘기겠죠? 그럼 A 자리에 루트 3 대입합니다. 그러면 2 루트 3 곱하기 9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 3. 그럼 6이니까 12 루트 3. 이렇게 나오겠네요. 숫자가 마음에 안 드는데 12 루트 3. 그냥 비슷하죠, 문제 계속. 근데 도형 갖고 여러분 식 만드는 게 잘 안 되잖아, 그지? 연습해야 돼요. 자, 1215번. 이것만 하고 쉽시다. 그러면은 쉬는 시간 10분 이상 빨리 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마음속으로 어쨌든 그냥 빨리 하고 쉬고 싶다 지금 그러고 있죠? 근데 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으면 어떡해요? 1215번.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4인 정사각형 모양의 네 모퉁이를 잘라내고
뚜껑이 없는 직육면체 모양을 만들었다. 이 부피가 최대일 때, 자, 무슨 얘기냐면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가 있는데, 요렇게 선을 그은 다음에 요 귀퉁이는 어떻게? 요렇게 잘라내겠다는 거죠. 요렇게 잘라내고요. 여기도 잘라내고요. 여기도 잘라내서 어떻게? 접어 올려서 뭐를 만든다? 상자를 만든다.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어떻게 만든다? 이렇게 생겨먹은 상자를 만든다라는 얘기죠. 근데 뚜껑이 없는 상자예요.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뚜껑 없는 상자를 만들겠다. 그랬을 때 부피가 최대래요. 그럼 당연히 이 상자의 부피는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이렇게 돼야 되잖아. 맞니? 이랬을 때 그때의 높이를 구하세요 그랬어. 이 높이를. 근데 이 높이 x라는 놈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요 놈을 꺾어 올렸으니까 요 길이가 바로 뭐인 거야? x인 거죠. 맞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원래 전체 길이가 얼마였고 24였고 양 옆에서 x를 잘라냈으니까 요 놈 24-x일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왜 24-2x요. 근데 말로는 2x라고 그러고 쓰기는 x라고 쓴 것 같아. 그죠? 24-2x요. 여기로 와보면 이 가로의 길이가 얼마? 24-2x. 세로의 길이 24-2x. 높이 x. 따라서 부피는요. 부피가 이 V로 표현하는 거는 볼륨입니다. 볼륨, 덩어리. 이거 하면 선생님이 옛날 생각나는데 중3인가 고1인가의 학생이 있었는데 여학생이었어요. 근데 걔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 중1 때부터인가 나랑 쭉 계속 수업을 해온 애야. 꽤 오래 알았고 친했죠. 그러면서 중3 때였나 그랬을 거야. 이 면적 이거는 스퀘어고 이거는 볼륨이고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볼륨? 그러더니 갑자기 응? 나는 A-인데 그러는 거야. 자, 부피 봅니다. 24-2x 가로 곱하기 세로 제곱 곱하기 높이. 이게 부피죠? 이 부피가 뭐가 돼야 된대? 최대. 그럼 역시 또 이거 극값 이용해서 최대값 찾으라는 얘기겠지? 자, 요거 전개합니다. 아우, 계산하기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기랄, 임이랄, 임병할. 그건 나도 할 줄 알거든요. 4x제곱 마이너스 48, 96, x 여기까지 나도 씩씩하게 할 수 있어. 자, 24의 제곱이면 어떻게 됩니까? 480, 96. 496 맞니? 네. 496. 에다가 x를 다 곱해야 되니까 x 세제곱, x 제곱에 x. 이렇게 된다는 얘기겠죠. 그 값을 찾기 위해서 뭐 할 거야? 미분. 이제 미분 지겹죠? 처음 뵐 때도 미분 와 그런데 지금 이제 미분하면 지겨울 거야. 나는 얼마나 지겹겠니? 이걸 20년 넘게 하고 있는데. 12x 제곱 마이너스 192x 플러스 496. 얘가 얼마가 되는? 0이 되는 값 찾아야죠? 아마 11로 나눠질 것 같은데. x제곱. 자, 요즘 12로 나눠질 것 같죠? 12로 나눠질 것 같은데. 그러면 16, 16x. 요는 12로 나눠질 것 같은데, 12로 나누면 4, 지금 496이 아니라 576 아니에요? 저 옆에 있는데 그렇게 나와. 400, 82, 160, 44, 16, 566이네요. 맞니? 76. 500, 다 76. 그러네. 다행이야.
될 거예요.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럼 다시 12로 나누고 있는 거죠, 우리? 오, 현명한 학생이네요. 유진이가 자는 것 같아도 다 한다니까. 제가 0이 되는 값 찾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찾니? 인수분해가 12, 4로 돼요. 12, 4,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x가 얼마일 때? 4일 때와 12일 때. 당연히 3차고 최고 차계수가 양수니까 이렇게 생겨먹었고 우리는 극대가 최대겠죠? x 얼마인 점? 4인 점. 여기가 10이란 얘기니까. 자, x가 4일 때 극대를 갖고 극대가 최대니까 이제 최대값 찾아야 되는 거야. 이제 찾는 거야. 아, 그때 x값 찾으라고 그랬다, 문제에서. 그지? 상대 최대 높이를 그 높이가 지금 얼마인 거야? x. 얼마? 4. 그죠? 끝났다. 아, 다행이다. 부피 안 구해도 되네요. 자, 조용히 쉽시다. 여러분 힘들어해서 주는 거니까 엎드려서 자. 또 수업 시간에는 딴짓하고서 수업한다고 또 엎드리지 말고.